오늘은 그 슈메르어는 이제 슈메르어하고 한국어에 대해서 도대체 뿌리가 같다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슈메르 사람들 그런 거 우리하고 관련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한 유튜브를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댓글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보시고요. 자, 제가 주장하는 근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게 반론을 펴실 분들은 반론의 자료, 근거를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슈미레의 가장 세계적인 근위 연구가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보면 세뮤얼 노아 크레모 교수죠. 보면요. 이분이 이제 역사는 슈미레에서 시작되었다는 저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본이 돼가지고 인터넷 치시면 역사는 슈미레에서 시작됐다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그 판본이 다 존재합니다. 자, 이 이제 세뮤얼 노아 크레모 교수가 슈메르 연구를 이제 매듭 지으면서 이제 그동안 점토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 슈메르 사람들, 슈메리 사람들은 검은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제 검은 머리를 가졌던 사람들, The Black Headed People이라고 이제 그 슈메르의 모든 점토방이라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죠. 보면요. 이런 내용을 했고, 그들은 안산, 천산을 넘어왔다고 이제 기록한 내용도 이 양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유튜브에 다루는 내용은 그 슈메르 관련된 내용은 먼저 크레머 교수가 언급한 역사는 슈메르에 시작되었다. 이 내용에서 이분들의 연구 결과,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한국어 판을 읽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판을 읽고요. 읽어보시고 그동안 뭐 수십 년 연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단순한 신앙적인 믿음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고고학은 고고학대로 있는 것이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크레모 교수가 슈메르 사람들은 검은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안산을 천산 텐산산맥을 넘어왔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만 그럼 슈미르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에서는 슈미르하고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관계성을 부정하는 분들 댓글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룹니다. 자, 여러분들 조철주 박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고대 근동 신화의 세계적 석학이면서 국내 유일의 슈미르 전공자로 이제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보면요. 자, 이분에 대해서 양력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83년부터 95년까지 히브리 대학교 아시리아 학과에서 슈미르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내로 이제 복귀해가지고 1995년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 장신대에서 고대 근동문헌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 문헌 아카드 이런 것을 강의를 했고요. 장르의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교회로 본다면 교회사에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의 학자로서는 대단히 높은 레벨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석학이 이제 해외에서 가르치다가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신학대학에서 전문가들 신학 전문대학교 이런 데에서 어떻습니까? 교수를 한 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1996년 언어학 제19회에 어떤 거 발표냐? 슈메르어하고 국어 여기 고어는 우리 한국어입니다. 슈메르어와 국어 고어의 문법 범주 대조 분석이라는 논문을 1996년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힘든 때였죠. 보면요.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논문이 발표됐는데 몇 분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걸 보시고 너무 충격받으셨고 대부분 국민들은 이 논문이 나온 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슈메르어 국어 고어 문법 범주 대조 분석에는 자, 조철수 세계적인 석학 조철수 교수가 박사가 어떤 내용을 발표 바로 내용은 간결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슈메르어와 한국어는 같은 뿌리라 같은 어원이라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논문에 거기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슈메르어를 한국어와 비교해 가지고 그대로 많이 실어놨습니다. 자, 슈메르어하고 한국어 관계성을 부정하는 분들 먼저 무엇을요? 자, 조철수 박사의 그 논문을 여러분들 빨리 찾아가지고 논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 신앙적인 입장에서 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슈메르어는 교착으로서 SOV형이라는 거예요. SOV는 여러분 아시죠? S는 subject, 주어, of는 어떻습니까? 목적어죠. V는 뭡니까? verb,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냐? 자, 서양의 영어 순서는 뭐죠? 보면요. 나는 뭡니까? 던졌다, 돌을. 요리 되겠죠. 우리말로 한다면 돌을 던졌다는 것은 SVO가 되어야 되겠죠. 서양은. 슈메르어는 뭐죠? 나는 돌을 던졌다. 한국어 순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주어, 목적어, 바로 이제 동사 형태로 이런 식으로 SOV형의 언어 교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철수 박사가 발표하는 것이 상당한 의의가, 슈메르의 상당한 의의가 형태는 다르지만도 한국어와 너무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슈메르의 한 예를 들어서 복수형 의미를 쓸 때 뭐네 붙이는데 한국에 남정네 뭐네 할 때 네 붙이잖아요. 이런 똑같이 슈메르에서도 복수형 의미를 나타낼 때는 뒤에다가 네를 붙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문이 발표되고요. 또 이제 서울 고대 문헌연구소 박기용 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비슷한 논지에 우랄 알타이 어족의 상위 개념으로서 슈메르와 한국어를 포괄하는 어족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어학 세계에서 말 그대로 슈메르와 한국어의 서로 관계를 어떻습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논지의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철수 박사가 이제 세계적인 석학, 직접 아시리아 대학에서 슈메르어를 그죠? 강의한 분이고 가르친 분인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직접 성경을 가르칠 그 언어까지 가르치는 그런 석학이 발표한 것이 슈메르어와 한국어는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부정하십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평생을 연구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자, 여러분들 기본 내 상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조철수 박사의 논문이 또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슈메르 연구 세계적인 연구 권위자 중에 누가 있냐면 강신태 박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오늘 내용은 뭐냐면 2012년에 평강제일교회에 오셨을 때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분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 파묻혀 사는 분입니다.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 파묻혀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어 슈메르를 파헤치기 위해서 예일대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자료가 너무 부족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전문대학인 히브리 유니언 대학에 다니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일대 박사후 과정으로서 연구원으로서 강사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슈메르에 관련된 저서 2권을 썼는데 이 2권은 하버드, 예일, 코넬,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도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책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세계적 석학이 이분도 세계적 석학인데 2권을 썼는데 이 책은 지금 대학가에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교재로 사용 중이라는 거. 자, 이분이 와서 교회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슈메르이니까 검은 머리를 가졌을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검은 머리가 많아요. 아까 하던 한민족과 슈메르인 얘기를 계속할까요? 우리말과 슈메르어는 같은 단어가 많아요. 길, 밭, 들, 아빠, 엄마 같은 원초적인 단어들 거의 똑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 너, 나, 저, 이 같은 인칭 대명사도 똑같습니다. 두 언어 모두 교착을 하는 공통점이 있죠. 라는 이분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교회 신문에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철수 박사님, 자, 세계적 석학이 발표한 내용하고 이분은 또 다른 세계적 석학 이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합니까? 어? 교회 다니니까 이거 안 가르치니까 이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학문은 하시려면 그런 자세로서 절대로 접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들 한 분 또 소개해드리면 바로 전 한신대 교수였던 김상일 교수. 이분도 한신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분이 슈메르어를 연구하면서 또 이분도 충격을 받고
나중에 한신대에서 어떻습니까? 나옵니다. 쫓아내, 뭐 쫓겨난 계기를 할까 해보면 왜? 이분인도 보니까 똑같이 조철수 박사님과 앞에 우리 이제 또 박사님과 똑같은 결론을 도달하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어떻습니까? 신학대학에서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이분은 따로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따로 저서를 내면서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슈미르와 한국의 수사 비교라는 그런 내용에 보시면 슈미르와 한국의 수사는 똑같다라는 또 글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도 자, 논지가 충분하게 이렇게 성립이 됩니까? 슈미르하고 한국의 어원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주장도 아니고 일개의 누가 뭐 어떻습니까? 국뽕의 뭐 주장, 학자의 주장도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드러나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 또 해외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논문도 발표하고 책을 써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모를까요? 여러분들. 자, 슈미르어하고 자, 언어를 비교해놨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하고 슈미르어의 유사성을 비교한 거, 이 콜로키움의 자료인데 보면요. 언어적 특색, 그 다음에 어순, 문법 순서, 수사를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한국만이 슈미르하고 다 일치하고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죠. 보면 한자라는 게 이제 어떻습니까? 한자가 동이족이 그리지만은 또 나중에 어순이라든지 이것이 중화문화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화문화의 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자치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 남아 있습니다. 국어에 남아 있는데 그 국어의 언어 특색과 어순과 문법 순서 수사가 슈미르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슈미르의 청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슈미르 청동기. 여러분들 청동기에 씨름하는 거 보십시오. 슈미르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씨름했죠. 물론 머리에는 저걸 상징적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씨름 자세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씨름 자세요. 이거는 슈메르의 우물을 뜻하는 우문입니다. 우문. 슈메르어로서는 우문이라 있는데 우리말의 우물입니다. 자, 그동안 우물 정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눈에 탁 들어오죠. 야, 슈메르 사람들도 우물을 사각형으로 만들었구나. 북두칠성 모양을 가지고 바로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슈메르의 사람들은 저것을 우물을 뭘로 우문이라고 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인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고인돌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눈에 익을 겁니다. 이것이 고인돌이고요. 자, 그 골란 공원에 가보면 고인돌이 꽉 찼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녔던 가릴리 호수 쪽의 주변도 고인돌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고인돌 보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서비스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의 고인돌입니다. 요르단 산 정상에 있는 고인돌. 자, 저렇게 고인돌이 요르단도 고인돌이 쫙 깔렸습니다. 옆에 고인돌도 보여줘 보면요. 저렇게 많은 고인돌이 요르단 이스라엘에 쫙 깔렸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고인돌이 있는 줄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보면요. 저기는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고인돌이라든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고대 문화권에서 한국과 연결되는 고리가 보이죠. 왜?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장례 문화권이고 보면요. 특정 집단들이 이런 공통적인 고인돌 묘장법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고인돌을 묘장지로 쓰는 부족들, 종족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의 그 문화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우리하고 연결될 고리는 충분하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부가 서비스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돌이고 요르단의 선돌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 선도를 이스라엘 쪽의 연구학자들은 뭐냐면 저 선도를 가나안 시대의 선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텔 게젤이라 부르는데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유심히 공부하실 분들은,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자, 직접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동안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자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텔 게젤 논문은 이스라엘의 선돌인데 가나안 시대의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보시면 요르단의 선돌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인돌과 선돌은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보면요. 하지만 제가 고인돌 시리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 세계 고인돌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같이 따라 나오는 문화가 뭐다? 반드시 선돌이 있고요. 한 개 더 추가한다면 반드시 제단이 나온다는 거.
재단의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선동 옆에도 재단 형태처럼 보이는지, 자세한 그런 자료는 논문을 아직 못 봐봤는데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고, 자, 고대 문화권하고 한국과의 관계, 거기서 언어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실 겁니다.